2016년 병원년, 빙우년 이 시작되었습니다. 쥐띠 여러분, 올해는 어떤 해가 될까요? 사실 쥐띠분들은 원래 재물운이 강한 띠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집안에 단 한 가지만 제대로 놓으면 그 재물운이 몇 배로 커진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생수한병입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쥐띠 여러분, 그리고 쥐띠 가족이나 지인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댓글에 2016년 새해 소원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물운이든 건강이든 가족의 행복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원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진심으로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고 또 경험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쥐띠는 12지신 12지 중에서 유일하게 물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라는 점입니다. 쥐는 물가에서 살고 물을 찾아다니는 영리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쥐띠분들은 물의 기운을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다른 어떤 띠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냥 열심히만 살면 언젠가는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쥐띠는 원래 근면하고 부지런한 성격을 타고났습니다. 하루 종일 이것저것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저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에 쥐어지는 돈은 생각보다 별로 없고 늘 빠듯하게만 느껴집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물의 기운을 제대로 못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쥐가 물가를 떠나면 힘을 잃고 약해지듯이 쥐띠분들도 물의 기운 없이는 타고난 능력을 제대로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아주 간단합니다. 생수 한 병을 특정한 곳에 놓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한 병이 쥐띠 여러분의 2016년 한 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쥐띠와 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12지신에서 쥐는 자수, 즈쇠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시, 드시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를 뜻하는데 이 시간은 하루 중에서 가장 고요하고 어두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이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솟아오르고 물의 기운이 모이는 시간이 바로 이 자시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쥐는 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쥐는 대체 어디에서 주로 삽니까? 하수구나 물가처럼 축축하고 물기가 있는 곳에 주로 살아갑니다. 물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쥐도 살아남지 못하고 금방 죽어버립니다. 쥐는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다니는 습성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쥐띠분들도 이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물의 기운이 충만한 곳에서는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신기하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반대로 물의 기운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좀처럼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옵니다. 실제로 한 쥐띠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10년이 넘도록 계속해 오셨는데 늘 빠듯하고 힘들게만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집안을 둘러보다가 물의 기운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분은 오래전부터 말라서 죽어가고 있었고 수도꼭지는 오랫동안 제대로 안 쓴 것처럼 녹슬어 있었고 냉장고를 열어봐도 생수 한 병 제대로 없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날 바로 마트에 가서 생수 2상자를 사서 현관 오른쪽 구석에 조용히 두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가 지난 뒤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소식 한 번 없던 옛날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큰 계약을 하고 싶다고 제안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쥐띠는 물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 원래 타고난 영리함과 민첩함이 다시 깨어나면서 놓치고 있던 좋은 기회들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생수일까요? 왜 수돗물이나 물컵이 아니라 꼭 생수한 병이어야만 할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쥐는 고여있는 죽은 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쥐는 끊임없이 흐르는 물, 생명력이 살아있는 물만 좋아하고 찾아다닙니다. 생수는 산속 깊은 곳이나 땅속 아주 깊은 곳에서 스스로 솟아오른 살아있는 물입니다. 땅속을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 동안 천천히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정화된 깨끗한 물입니다. 이런 물에는 자연의 생명 기운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돗물은 어떻습니까? 강이나 호수에서 인위적으로 끌어온 물을 여러 가지 화학약품으로 소독하고 수많은 파이프와 관을 거쳐서 강제로 밀려온 물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원래 가지고 있던 생명력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약해진 상태의 물입니다. 쥐띠에게는 바로 이런 작은 차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쥐띠는 본능적으로 물의 질과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죽어버린 물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직 생명력이 살아있는 물에만 강하게 반응합니다. 생수병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장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뚜껑이 꽉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쥐는 원래 먹이를 저장하는 습성이 아주 강한 동물입니다. 먹이를 이곳저곳에 열심히 모아두고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쥐의 본능이자 본성입니다. 뚜껑이 꽉 닫혀 있는 생수병은 마치 재물을 안전하게 담아두는 금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들어온 돈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안에 꼭꼭 모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컵처럼 위가 활짝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금방 증발해서 날아가 버리고 먼지나 벌레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탁해지며 좋은 기운은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재물도 이와 완전히 마찬가지로 들어와도 금방 어디론가 다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쥐띠에게는 반드시 뚜껑이 꽉 닫혀 있는 생수병이어야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생수를 대체 어디에 놓아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쥐띠에게 맞는 자리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띠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자리가 있습니다. 쥐띠에게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자리 3곳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바로 집안의 북쪽입니다. 쥐는 12지신에서 정확히 북쪽 방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쪽은 물을 상징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차가운 겨울이 북쪽이고 어두운 밤이 북쪽이며 깊은 물이 바로 북쪽입니다. 그래서 쥐띠분들은 집의 북쪽 방향에 생수를 두면 가장 크고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확한 북쪽을 찾을 수 있냐고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 나침반 앱을 깔아서 집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정확한 북쪽 방향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 방향에 있는 방이나 공간의 한쪽 구석진 곳에 생수병을 조용히 놓아두시면 됩니다. 만약 북쪽 방향이 침실이라면 어떻게 하냐고요? 침실 안쪽 북쪽 구석이나 옷장이 또는 선반 위에 살짝 두시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북쪽 방향이라는 점입니다. 이곳에 생수를 제대로 두기만 하면 쥐띠 본래의 타고난 기운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돈을 모으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2배, 3배로 강해집니다. 두 번째 자리는 바로 부엌 싱크대 아래쪽입니다. 쥐는 원래 어둡고 숨겨진 곳을 굉장히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밝고 환한 곳에서는 긴장하고 불안해하지만 어둡고 조용하게 숨을 수 있는 곳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싱크대 아래는 보통 어둡고
약간의 습기도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쥐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고 좋아하는 최적의 환경인 것입니다. 이런 곳에 생수를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쥐의 타고난 저장 본능이 강하게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재물을 하나하나 모으고 차곡차곡 쌓아두려는 기운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쥐띠분들이 싱크대 아래에 생수를 둔 뒤로 신기하게도 저축이 자연스럽게 늘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월급을 타면 어느새 다 써버리고 없었는데 이제는 신기하게도 자연스럽게 돈이 남고 모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싱크대 아래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쥐는 더러운 곳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둡고 숨을 수 있는 곳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한 뒤에 생수를 놓으셔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리는 바로 신발장 바로 옆입니다. 왜 하필 신발장 옆이냐고요? 쥐는 끊임없이 이동하고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하루 종일 이곳저곳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신발장은 집을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장소입니다. 사람의 출입을 상징하고 기운이 들고남을 상징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 생수를 제대로 두면 밖에서 돈이 들어오는 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쥐띠의 타고난 민첩함과 영리함이 충분히 발휘되어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척 잡아낼 수 있게 됩니다.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과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효과도 함께 따라옵니다. 신발장 바로 옆이나 신발장 위쪽에 생수를 조용히 놓아두시면 됩니다. 다만 현관문을 활짝 열자마자 바로 눈에 확 들어오는 한가운데는 피하시고 옆쪽으로 살짝 비켜진 구석진 곳에 두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세 곳이 바로 쥐띠에게는 최고로 좋은 황금자리입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세 곳 모두에 생수를 하나씩 놓으시면 더욱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북쪽에 하나, 싱크대 아래에 하나, 신발장 옆에 하나씩 이렇게 세 개를 각각 놓으면 쥐띠의 재물운이 3중으로 겹쳐서 훨씬 더 강력하게 상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쥐띠가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자리들입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바로 남쪽입니다. 남쪽은 뜨거운 불을 상징하는 방향입니다. 쥐는 차가운 물의 동물인데 뜨거운 불의 자리에 생수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물과 불이 서로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싸우게 됩니다. 기운이 심하게 충돌하고 부딪히면서 오히려 재물운이 크게 깨지고 망가져 버립니다. 실제로 쥐띠분들 중에 남쪽 방에 생수를 두신 분들을 보면 이상하게도 돈이 들어와도 급하게 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자꾸만 생깁니다. 갑자기 차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나가거나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서 병원비가 나가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지출이 갑자기 생기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화장실 안쪽입니다. 화장실은 몸에서 나온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밖으로 배출하는 공간입니다. 더럽고 탁한 것들을 끊임없이 내보내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쥐는 원래 맑고 깨끗한 물만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데 화장실은 집안에서 가장 탁하고 나쁜 기운이 강하게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생수를 두게 되면 쥐띠의 타고난 모으는 습성과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힘을 잃게 됩니다. 재물이 들어와도 계속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기만 합니다. 마치 구멍 뚫린 바가지로 물을 계속 퍼내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전혀 모이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창문 바로 앞쪽입니다. 쥐는 원래 경계심이 굉장히 강한 동물입니다. 너무 개방되어 있고 뻥 뚫린 곳에서는 불안하고 긴장해야 합니다. 창문 바로 앞은 기운이 계속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공간입니다. 안정되지 않고 계속 흔들립니다. 이런 곳에 생수를 두게 되면 재물도 똑같이 안정되지 않고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만약 창문 근처에 꼭 두고 싶으시다면 창문에서 최소한 일정 거리 이상 충분히 떨어진 구석진 안정적인 곳에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생수를 제대로 잘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생수의 크기입니다. 쥐띠는 원래 욕심이 있고 더 많이 모으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작은 것보다는 당연히 큰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500ml 작은 생수보다는 2L 큰 생수가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큰 생수일수록 재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자체가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꼭 이렇게 큰 생수를 준비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둘째는 반드시 완전히 새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미 뚜껑을 따서 조금이라도 마신 생수는 절대로 안 됩니다. 뚜껑을 한 번도 열지 않은 완전히 새 생수여야만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쥐는 원래 새롭고 신선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재물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것이 쥐의 타고난 습성이자 본능입니다. 오래되고 헌 것을 두면 오래되고 헌 기운만 계속 돌게 됩니다. 셋째는 라벨을 절대로 떼지 마시라는 겁니다. 생수병에 원래 붙어있는 상표를 그대로 그냥 두십시오. 라벨에는 그 물이 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출처와 정보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 정보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처가 정확하고 분명한 물이어야만 쥐도 그 물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넷째는 생수를 교체하는 시기입니다. 쥐는 원래 끊임없는 움직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생수도 너무 오랫동안 그냥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새로운 생수로 깨끗하게 바꿔 주셔야 합니다. 오래된 생수는 그냥 드시거나 화분에 물을 주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버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생수로 계속해서 꾸준히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교체할 때마다 쥐띠의 재물운도 함께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강해집니다. 다섯째는 깨끗한 청소입니다. 생수병 주변은 언제나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만 합니다. 쥐는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꼭 깨끗하게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대체 언제부터 눈에 보이는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까요? 쥐띠는 다른 띠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편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물과 가장 가까운 띠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 정도 사이에 첫 번째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신호들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신호는 잠이 깊어지고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쥐띠는 원래 잠이 얕은 편에 속합니다. 아주 작은 소리에도 금방 깨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물의 기운이 집안에서 안정되고 강해지기 시작하면 잠이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과 마음이 정말 가볍고 상쾌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좋은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식욕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쥐는 원래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물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 입맛이 다시 돌아오고 좋아집니다. 밥이 정말 맛있어지고 소화도 훨씬 더 잘 됩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신호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들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옛날 친구나 옛날 직장 동료 또는 오래된 거래처 같은 곳에서 갑자기 전화나 문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연락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하면 재물운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작은 물건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길을 걷다가 동전을 우연히 줍게 되거나 복권 가게가 갑자기 눈에 들어오거나 큰 할인 행사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작은 것부터 조금씩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재물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물과 관련된 꿈을 꾸게 됩니다. 맑은 강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꿈이나 시원한 비가 주르륵 내리는 꿈, 또는 맑은 샘물이 콸콸 솟아나는 꿈 같은 것들입니다. 쥐띠가 이런 물꿈을 꾸면 정말 대박입니다. 머지않아 곧 큰돈이 들어온다는 아주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사이에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 1개월 안쪽에 실제로 돈과 관련된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보너스가 들어오거나 월급이 예상보다 오르거나 부수입이 새롭게 생기는 시기입니다. 늦어도 석 달 안에는 눈에 확실히 보이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수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지만 한 가지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호환석 팔찌를 함께 착용하시는 겁니다. 호환석은 호랑이 눈동자처럼 강하고 날카로운 기운을 가진 천연보석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예로부터 금전운과 건강운을 크게 높여주고 나쁜 기운과 애군을 완전히 막아준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쥐띠에게 호환석이 정말 좋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쥐는 작고 영리하지만 천적이 정말 많은 동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천적 중 하나가 바로 호랑이입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호랑이의 강한 기운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호환석을 쥐띠가 몸에 직접 지니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호랑이의 강하고 용맹한 기운이 쥐띠를 든든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쥐의 타고난 영리함과 민첩함에 호랑이의 용맹함과 강인함이 더해지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쥐띠가 호환석 팔찌를 손목에 차고 다니면 금전운이 훨씬 더 강력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집안에는 생수를 제대로 두고 몸에는 호환석 팔찌를 차고 다니면 안과 밖에서 동시에 재물운이 함께 크게 상승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친한 지인에게 선물하려고 호환석 팔찌를 많이 찾고 계십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자신에게 또는 소중한 사람에게 좋은 기운을 선물하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는 모든 팔찌를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수작업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갑자기 많아지면 제작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신년을 맞이해서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곧 마감될 예정입니다. 풍수 운명 비밀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구독을 먼저 하신 후에 댓글에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세 분께 호환석 팔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댓글에 직접 답글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맨 위쪽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을 살아가실 쥐띠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올해는 병5년 빙우년으로 말의 해입니다. 말은 뜨거운 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동물입니다. 쥐는 차가운 물이고 말은 뜨거운 불입니다. 서로 완전히 정반대로 상극관계입니다. 그래서 올해 쥐띠는 평소보다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한 해입니다. 물의 기운을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야만 불의 해를 무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집안에 제대로 두는 것이 올해 쥐띠에게는 다른 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절실합니다. 물의 기운으로 불의 기운을 이기고 재물운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쥐띠 여러분, 오늘 당장 마트에 가셔서 생수 3병을 사오십시오. 북쪽에 하나, 싱크대 아래에 하나, 신발장 옆에 하나씩 놓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재물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2016년 병원년 쥐띠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르는 소중한 씨앗입니다.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쥐띠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마음을 담아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전운이 열려야 돈의 길이 트인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운이 막혀 있으면 기회가 와도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지요. 그래서일까요? 부자들은 금전운을 잡기 위해 집안 곳곳에 물건 배치를 신경 씁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휴지통의 위치인데요.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휴지통이 보이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절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배출의 습관이 돈의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이지요. 휴지통은 단순한 생활도구가 아닙니다. 돈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장치인 것이지요. 실제로 한 사업가 부부는 휴지통의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그 이후로 사업이 잘 되어 성공 궤도를 달리게 되었다며 신기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휴지통 하나가 어떻게 금전운을 바꾸는지, 그리고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배치는 무엇인지를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풍수, 운명, 비밀.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이면 썩고 돌면 산다는 것이지요. 물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고여있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 탁해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흐르는 물은 언제나 맑고 생기가 넘치지요. 돈의 흐름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집안의 기운은 크게 세 단계로 흐릅니다. 현관을 통해 들어오고 거실에서 머무르며 휴지통을 통해 배출되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금전이 제대로 순환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유입과 머무름에만 신경 쓰고 정작 배출은 소홀히 하시는데요.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막히고 돌지 않으면 쌓이지도 않습니다. 휴지통은 단순히 쓰레기를 담는 통이 아닙니다. 재물운을 정화하는 밸브이자 배출의 상징인 것이지요. 집안에 들어온 기운 중에서 탁한 것은 내보내고 맑은 것만 남겨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휴지통이 넘치거나 지저분하면 돈의 순환도 함께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자일수록 집안 배출구가 깔끔하고 쓰레기통도 잘 관리합니다. 버릴 것도 명확하고 버리는 타이밍도 정확하지요. 이것은 단순히 깨끗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전운의 흐름을 막지 않기 위한 부자들의 습관인 것이지요. 휴지통이 막히면 돈의 흐름도 막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자리가 돈복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걸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장소는 절대 피하셔야 할 최악의 위치입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자리가 바로 현관 근처입니다. 문을 열고 한두 걸음 안에 휴지통이 보이는 집이 많은데요. 현관은 모든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이지요. 그런데 이곳에 휴지통이 있으면 유입과 배출의 신호가 겹치게 됩니다. 들어오는 재물운이 집안을 돌지도 전에 그대로 퇴장해버리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주 보는 실수가 몇 가지 있는데요. 택배 상자를 임시로 쌓아두면서 그 옆에 박스 뜯은 것을 버리는 통을 놓는 경우입니다. 또 신발장 옆에 뚜껑 없는 오픈형 통을 두어서 냄새와 시각적으로 혼탁한 느낌을 주는 경우도 많지요. 이런 배치는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돈이 나가는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심어줍니다. 실제로 한 자영업자분의 경험담이 있습니다. 그분은 손님은 많은데 돈은 계속 새어나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살펴보니 가게 입구 바로 옆에 큰 휴지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쓰레기통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안쪽 구석으로 옮긴 후 한 달도 안 돼서 단골 손님이 늘기 시작했고 평균 객단가도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사가 호황을 맞이한 것이지요. 특히 현관 근처 휴지통은 방문객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누군가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쓰레기통이라면 그 사람이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인연이나 기회의 기운도 함께 차단되는 것입니다.
현관은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 문에 내보내는 신호를 붙이지 마세요. 문을 열었을 때 휴지통이 눈에 보이지 않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관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집안에서 재물의 근원 역할을 하는 주방인데요. 부엌은 풍수에서 수입과 비용의 균형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중앙이나 조리대 옆은 부엌의 심장과도 같은 자리이지요. 이곳에 아무렇게나 휴지통이 놓여 있으면 냄새와 습기 그리고 시각적으로 좋지 않아 지출의 상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주 보는 실수 중 하나가 싱크대 하부 수납장 안에 뚜껑 없는 소형 통을 넣어 두는 것입니다. 손은 편하지만 청소 사각지대가 되기 쉽고 악취가 누수처럼 퍼지지요. 조리를 하면서 계속 쓰레기통을 보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돈이 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부엌은 가정의 재정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공간입니다. 부엌이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넘치면 가계부도 엉망이 되기 쉽지요. 반대로 주방이 깔끔하고 배출이 명확하면 돈의 흐름도 명확해집니다. 밥 짓는 자리는 돈을 만들어내는 자리입니다. 그 곁에 붙여서 버림의 상징을 세우지 마세요. 조리하실 때 시야에 휴지통이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배출은 조리 후 한 번에 하셔서 냄새와 탁한 기운이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방이 좁아 장소가 마땅치 않다면 휴지통은 꼭 뚜껑형으로 바꿔주세요. 냄새와 좋지 않은 기운을 모두 막아줍니다. 부엌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곳은 우리가 하루의 피로를 푸는 공간입니다. 바로 침실이지요. 침실은 회복과 정착의 공간입니다. 하루 동안 쓴 기운을 정리하고 내일을 위한 힘을 채우는 자리이지요. 그런데 머리맡이나 발치에 휴지통을 두면 쉼의 기운과 배출의 기운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경계를 자극해서 잠이 얕아지고 피로가 반복되며 결국 소모적인 소비가 늘어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보는 실수가 티슈 휴지통을 헤드보드 바로 옆에 고정해 두는 것입니다. 또 뚜껑 없는 미니통에 영수증이나 업무 서류를 쌓아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도는 곳 버리는 것이라는 현상이 머릿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잠들기 전과 깨어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버림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한 직장인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늘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충동 구매가 잦아지고 필요 없는 물건을 자주 사게 되었다고 하셨지요. 알고 보니 침대 머리맡 바로 옆에 작은 휴지통을 두고 계셨는데 그 안에는 영수증과 택배 포장재가 가득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버려진 물건들이었고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보는 것도 쓰레기통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집안의 다른 곳으로 옮긴 뒤부터는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충동 구매가 줄어들고 저축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침실에서의 수면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의 재물운을 정리하고 다음 날의 금전운을 준비하는 시간이지요. 잠이 깊고 편안해야 판단력이 명료해지고 돈을 쓸 때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침실에는 버리는 신호가 아닌 머무는 신호를 두셔야 합니다. 머리를 기준으로 쓰면 시시야에 휴지통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영수증이나 서류는 침실에 들여놓지 마세요. 피해야 할 자리를 알았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휴지통을 어디에 두어야 돈이 머물고 재물운이 쌓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곳은 부자들이 실제로 활용하는 황금의 자리입니다. 먼저 거실은 가족의 기운이 모이는 중심 공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쪽은 풍수에서 금짐의 기운을 상징하는 방향이지요. 금전과 매매 그리고 성공을 뜻하는 자리입니다. 이 서쪽 벽 아래 낮은 곳에 휴지통을 두면 탁한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고 재물의 신호는 위로 올라가는 정렬이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시야에서 최대한 가려지는 위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실의 중간보다는 귀퉁이나 앉았을 때 보이지 않는 자리가 좋지요. 크기는 9에서 12L 정도의 뚜껑형이 적당하며 발판식이나 자동 개폐식이면 더욱 좋습니다. 재질은 무광으로 된 금속이나 나무 무늬가 있는 것이 재물과 잘 어울립니다. 색감도 중요한데요. 샌드베이지나 라이트 그레이 또는 월러톤처럼 공간과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의 경험담이 있습니다. 그분은 거실 한가운데 큰 휴지통을 두고 계셨는데요. 계약은 많이 따지만 중도에 깨지는 경우가 반복되었다고 하셨어요. 풍수를 공부하시면서 휴지통을 거실 서쪽 벽 아래로 옮기고 뚜껑형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후 2달쯤 지나 계약 성사율이 눈에 띄게 올라가고 중도 파기도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동산 매매가 잘 안 되는 시기에도 유난히 잘 되고 있어서 신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용 방법도 중요합니다. 거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포장지나 영수증처럼 작은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이것을 발견할 때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두 번 정해진 시간에 모아서 일괄적으로 버리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모아서 한 번에 버리는 이 리듬이 재물을 모으는 습관과도 연결되기 때문이지요. 거실 다음으로 중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수입을 만들어내는 집중의 공간인 작업방이나 서재인데요. 많은 부자들도 필요에 의해 이 공간에 쓰레기통을 배치해 두곤 합니다. 서재나 작업방은 돈을 만들어내는 공간이지요. 이곳에서의 집중도가 곧 결과물로 나타나고 결국 수입으로 연결됩니다. 북쪽은 풍수에서 사고와 집중 그리고 흐름을 뜻하지요. 서재 북쪽 코너에 슬림한 가림형 휴지통을 두면 자잘한 불필요한 문서들이 빠르게 배출되면서 집중도가 올라갑니다. 집중도가 올라가면 결과물이 늘어나고 수입도 상승하지요. 위치는 책상에 앉았을 때 직접 보이지 않는 북쪽 코너가 좋습니다. 책장 옆이나 커튼 뒤 코너처럼 시야 밖 자리를 활용하세요. 크기는 7L에서 9L 정도의 슬림형이 적당하며 플랩이나 스윙 방식의 가림 뚜껑이 있으면 좋습니다. 정리 동선도 중요한데요. 책상 위에 작은 임시 트레이를 하나 두시고 하루 동안 나오는 작은 쓰레기는 여기에 모아두세요. 그리고 하루 작업이 끝나면 그것을 한 번에 북쪽 코너의 휴지통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특히 문서를 다루시는 분들은 휴지통 옆에 작은 파쇄기와 분류함을 함께 두시면 끝맺음 동선이 자동화됩니다. 문서를 파쇄해서 통으로 놓고 하루가 끝나면 즉시 외부로 배출하는 3단계 루틴이지요. 수입은 집중에서 태어나고 집중은 버림에서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인데요. 정확히는 화장실 문밖 코너입니다. 화장실은 정화와 배출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나오는 음습한 기운이 집안 전체로 퍼지면 재물운까지 탁해질 수 있지요. 그래서 화장실 문밖 코너에 휴지통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출과 회수가 문턱에서 바로 마감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지요. 특히 가족이 많은 집이나 작은 평형에서는 이 효과를 더 크게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는 화장실 문밖 코너가 좋습니다. 시야에 덜 띄는 측면 자리를 선택하세요. 형태는 페달형, 즉 뚜껑이 있는 것이 좋은데요.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크기는 7L에서 9L면 충분하며 바닥에 방치 패드와 베이킹소다를 소량 넣어두시면 냄새를 잡을 수 있습니다. 색감은 벽과 톤온톤으로 맞춰서 화이트나 라이트 그레이처럼 시야에 너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 후 젖은 휴지나 포장재 같은 것은 즉시 이곳에 버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통째로 비워 주셔야 합니다. 습기가 오래 머물면 음습한 기운이 쌓이기 때문이지요. 정화의 기운은 문턱에서 정리될 때 가장 맑아집니다. 좋은 자리에 휴지통을 두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부자들은 휴지통의 위치만큼이나 관리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지요. 부자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휴지통이 절대 넘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휴지통의 크기나 디자인보다 잘 비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관리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매일 버린다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이 반만 차도 그날 저녁에 비웁니다. 쓰레기가 쌓여서 넘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지요. 이것은 단순히 깨끗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출의 주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돈의 흐름을 일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냄새나기 전에 버린다는 원칙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이고 젖은 휴지나 포장재도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은 이미 기운이 탁해졌다는 신호이지요. 탁한 기운이 집안에 머물면 재물운도 함께 흐려집니다. 부자들이 선택하는 금전운을 만드는 휴지통의 디테일도 중요한데요. 뚜껑형은 필수입니다. 악취와 시야에서 쓰레기를 차단하기 때문이지요. 재질은 무광톤을 선호합니다. 너무 반짝이는 것보다 공간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차분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색상도 공간색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선택합니다. 시야 노출도 최소화하지요.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두고 가거나 벽으로 살짝 가려지게 배치합니다. 비움의 주기가 일정하면 수입의 흐름도 일정해집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휴지통을 대하는 방식이지요. 휴지통 관리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금전운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바로 소금 풍수와의 조합인데요. 풍수에서 소금은 정화를 상징하고 휴지통은 배출을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면 공간의 음기가 중화되고 재물운이 더욱 단단하게 정착하게 되지요.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한 기운을 빨아들이고 맑게 만드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반면 휴지통은 이미 쌓인 탁함을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입니다. 한쪽은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고 다른 한쪽은 안에 있는 탁한 기운을 내보내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공간이 맑게 정리되면서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정화가 완성되어야 재물이 들어온다는 것이 풍수의 기본 원리입니다. 실제 부자들의 집을 보면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현관과 거실에 소금이 담긴 소금 단지를 놓아둔다는 것이지요. 현관에는 들어오는 기운을 정화하고 거실에는 머무는 기운을 안정시키며 화장실에는 빠져나가는 기운을 맑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천일염을 작은 단지나 그릇에 담아서 휴지통 근처에 함께 두는 것입니다. 꼭 소금 단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종이컵이나 도자기 그릇에 담아도 좋지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가구 한쪽이나 화분 또는 거실 구석처럼 사람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을 피해서 두세요. 이때 소금은 습한 기운이 느껴지면 바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이 눅눅해졌다는 것은 이미 나쁜 기운을 충분히 흡수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지요. 특별한 절기나 금전운이 들어오는 날에 맞춰서 교체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사무실 계산대나 책상 근처에 두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돈이 실제로 오가는 자리에 정화와 배출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지요. 휴지통 하나 옮겼을 뿐인데 집안 공기가 달라지고 돈이 돌기 시작했다는 경험담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부자들이 겪은 변화의 징조는 생각보다 일상적인 것에서 시작되지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물건이 잘 팔린다는 것입니다. 중고 물품을 내놓으면 금방 연락이 오고 가게를 운영하신다면 재고 회전이 빨라지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금전 흐름이 막혀 있다가 뚫리면 가장 먼저 순환이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편해지기도 하는데요. 불편했던 사람과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되거나 좋은 인연이 새롭게 들어오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돈은 결국 사람을 통해 흐르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변화는 곧
금전운의 변화를 의미하지요. 휴지통의 자리를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금전운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부자들의 비밀이자 오늘부터 우리가 실천할 풍수의 시작이지요. 지금 당장 여러분 집안의 휴지통을 확인해 보시고 오늘 말씀드린 자리로 옮겨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금전운을 부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풍수운명 비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